연락이 두절된 임대인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안 하고 돌려받는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고요. 뭐 제 경험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용 증명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나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 정상적인 임대인을 상정했을 때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임의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 이제 소송 이외의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급 명령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소송은 아니고 법원에 저희가 지급 명령 일종의 독촉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소송에 비하면은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제도고요. 그리고 이 지급 명령이라는 거는 사실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지급 명령을 절차는 인터넷 통해서 직접 당사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그 지급 명령과 관련된 양식들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특약 같은 거를 넣는 게 인터넷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이런 특약을 넣어라 저런 특약을 넣어라 하고 있는데, 제가 사건을 맡다 보면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떤 전세 시장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는 귀찮으니까는 당신이랑 계약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러한 저런 특약들을 넣는다라는 게 이제껏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물론 부동산 시세가 하락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임대인보다도 오히려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조금 예전보다는 그러한 특약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인들이 원하는 집, 살고 싶어하는 집은 당연히 인기가 많은 집이고, 그런 집들은 대부분 여전히 임대인이 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 떠도는 그런 특약사, 뭐 제가 봤을 때도 그런 특약을 넣으면 다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걸 넣을 수 있느냐라는 거는 어떤 계약의 현실, 거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송을 하고 이제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이 안 되면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사람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도 발급받아 볼 수 있고, 정식으로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내지는 뭐 통신사에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의 또 주소지를 또 파악해보고,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결국은 소송을 하고 강제 집행을 하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지 못한다거나 집행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법원의 문서, 우리의 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우편으로 1차적으로 송달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소지에 안 산다거나 없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몇 차례 우리가 송달을 합니다. 야간 송달도 하고. 근데 결국은 송달이 안 됐을 때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은 뭐냐면은 법원에서 공시를 한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면은 송달한 걸로 간주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건 안 받건 일단은 이 사람에게는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도망가 버리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저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주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을 찾는 거거든요. 저희가 집행이라는 거는 이 사람 명의로 뭐가 있는지 재산을 찾고, 이 재산을 찾는 거는 저희가 판결을 받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그 확정 판결이 집행 권한이 돼서 우리가 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뭐 예금 채권이나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추심을 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그 사람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또 뭐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다가 그 사람의 세금 납부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회해 볼 수, 재산 조회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계약 이후의 일이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해놓는 게 순서고, 통상적으로 이제 임대인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뭐 외국에 있다거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뭐 몸이 아프다거나 등의 핑계를 뭐 대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전화 통화는 피하면서 뭐 문자나 가끔 카톡이나 문자로 가끔 연락을 하면서 뭐 좀 기다려달라, 뭐 한 2달만 더 기다려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다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법률적 조치를 들어가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그 안에 이미 변제를 하고요. 배째라는 식의 비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판결을 통해서 집행을 통해서 추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